그리고 정품이 두 개인 경우, 자, 요런 경우하고, 자, 요런 경우하고, 자, 요런 경우. 그리고 하나만 정품이고 두 개가 불량품인 경우도 있겠죠. 자, 정품, 불량품, 불량품. 자, 불량품, 정품, 불량품. 그리고 불량품, 불량품, 정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개 다 불량품인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 개의 제품을 검사를 했을 때의 불량품과 정품을 분류하는 모든 경우를 다 들었죠. 이것을 우리는 뭐다? 이와 같은 통계적 실험에서의 표본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5번 문제처럼 이 표본 공간을 조건식으로 또 표현해야 될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의 원주 상민 내부의 모든 점을 우리가 표본 공간에 했을 때는 이와 같은 표본 공간은 그렇죠. 카운팅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영역으로 표시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x, y라는 점들의 집합인데 이 x, y라는 이 점들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의 내부 및 원주상에 있는 모든 점이니까 이와 같은 점들은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표시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 표본 공간을 이렇게 조건식으로 표현해서 이 표본 공간을 표현할 수도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두 번째 중요한 용어, 자, 사상 또는 요 사상이라는 말을 우리는 요 사상이라는 요 표현을 우리가 사건이라는 용어로도 우리가 얘기를 한답니다. 사상 내지는 사건. 자, 요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상이라고 하는 건 표본 공간 S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동전을 3번 던졌을 때에 앞면이 나오는 우리가 횟수를 표본 공간이라 하면 그때의 표본 공간은 0하고 1하고 2하고 뭐다? 자,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0번, 1번, 2번, 3번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표본 공간 S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얘가 지금 표본 공간이라고 하면 자, 사상이라는 용어는 사상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사상을 A라고 해봅시다. 이 사상 A는 요 표본 공간 S의 뭐다 지금? 부분 집합이라고 그랬죠. 부분 집합.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사상 A를 동전을 갖다가 3번 던졌을 때에 앞면이 2번 이상 나온다. 자, 요 사상 A를 동전을 3번 던졌을 때에 앞면이 2번 이상 나오는 우리가 경우라고 우리가 두게 되면 그러면 이 사상 A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적을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또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2번 이상이니까 요 경우하고 요 경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요 사상 A라고 하는 것은 항상 표본 공간 S에 뭐가 된다? 부분 집합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요와 같은 표본 공간에 서 생각할 수 있는 사상 A의 총 개수가 몇 개냐 하면 요 집합 S의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2의 자, 원소가 4개니까 4승계죠. 그래서 총 16개의 우리는 뭘 개수? 사상의 개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뭐 대단하게 시험에 나오고 막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가 용어를 공부하고 있죠. 우리 두 가지를 공부했는데 첫째는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은 어떤 통계적 실험 내지는 시행을 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 한다고 그러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또 사상 내지는 사건이라고 표현한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을 3번 던졌을 때에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0, 1, 2, 3이니까 0, 1, 2, 3을 모두 생각하면 이건 표본 공간이고 그 중에서 앞면이 2번 이상 나오는 사상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상 A는 2와 3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본 공간의 결국 뭐다? 부분 집합에 해당된다. 자, 요것만 여러분 용어적으로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표본 공간이 주어졌을 때에 그 사상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 표본 공간의 결국 부분 집합의 개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간단하게 우리가 또 예제 2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누 완제품 3개를 추출하여 검사한 후 정품과 불량품으로 구별할 때에 자, 이번에는 이제 불량품의 개수가 1개 이상인 사상. 자, 이것을 우리가 편의상 A라고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상 A라고 하는 것은 불량품의 개수가 1개 이상이니까 자, 불량품이 이렇게 1개인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불량품이 몇 개인 경우? 일단 1개인 경우. 그리고 불량품이 2개인 경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불량품이 2개인 경우. 그리고 3개 다 불량품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사상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만 3개 다 정품인 경우도 여기다 만약에 요거를 포함시키면 그때는 우리가 앞에 봤던 표본 공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놈이 빠지고 나머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 3개를 검사를 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다 적으면 표본 공간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불량품이 1개 이상이 되는 경우를 다 적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 요 집합 A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우리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데 그것을 우리는 뭐다? 사상이라고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 교재 세오름 1에 나와 있는 자, 사상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전사상. 우리가 보통 토탈 이벤트라고 하는데 전사상이 뭐냐 봤더니 표본공간 S의 모든 원소들을 포함하는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상 A를 생각했을 때에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 했겠죠. 근데 사상 A가 표본 공간 S의 모든 원소를 포함하니까 사상 A라고 하는 것이 표본 공간하고 같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이랬을 때에 우린 요 사상 A를 전사상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사상 우리가 늘 이벤트라고 하는데 공사상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 S에 어떤 원소도 포함하지 않는 사상. 자, 이것도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보통 요 공사상은 이 사상 A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집합으로 봤을 때는 공집합이 되어졌을 때에 그러니까 사상 A가 표본 공간 S에 어떤 원소도 포함하지 않으니까 집합으로 봤을 때는 공집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확률로 봤을 때는 0이 되고 이런 사상 A가 전 사상일 때는 확률이 뭐가 된다?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사상이라는 것도 있죠. 표본 공간 S의 어떤 사상 2를 생각했을 때에 이 사상 2에 속하지 않는 S의 모든 원소들의 집합.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요 표본 공간 S가 있고 여기에 자, 이렇게 집합 2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사상 2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 사상 2가 아닌 요 바깥쪽에 있는 모든 원소들의 집합을 우리는 표본 공간 S의 사상 2에 속하지 않는 S의 모든 원소들의 집합인 사상 요것을 우리는 여사상이라는데 보통 2의 컴플리먼트라 표현하고 요 2가 아닌 나머지 몽땅 다를 우리는 여사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요것도 용어만 여러분 아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유니온 이벤트라고 합사상이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요것은 두 사상 A, F와